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릴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부자들이 기다리는 4월 이 가격이 오면 무조건 사모으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삼성전자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이유와 그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의 주가를 100%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통해서 내가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죠. 우리도 주가를 100%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 완전 반대되는 매매를 하지 않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을 계속해서 꾸준히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계속된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4월달, 5월달쯤에 삼성전자의 저가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잘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때 가장 격하게 움직임을 보일 유리기판, 액침냉각, 소캄, EUV 같이 차세대 AI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도 좀 잘 움직이고 있죠. 이런 기업들을 저가에서 사 모을 수 있도록 따로 자료집을 만들어 봤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보시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100포인트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자료집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 우리 9만 명의 구독자분들을 위한 오늘의 삼성전자 브리핑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반격을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죠. 드디어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짚어봐야겠죠. 삼성전자 상승의 이유 세 가지, 그리고 매수 타이밍까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범용 반도체 가격 상승입니다. 보통 SK 하이닉스는 HBM의 좀 주력이죠. SK그룹은. 그에 비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범용 반도체 기존의 반도체에 많은 매출 비중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 레거시 반도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됩니다. 실제 그래서 삼성전자의 미래 매출에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개월 만에 5% 급등, 반도체주 강세.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들을 대거 매수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AI 인공지능 관련 수요 증가로 분석된다. 산업 전반의 회복 신호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이시죠? 애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감산을 했어요. 네,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가장 대표적인 디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세 개의 기업이 같이 감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줬는데요. 심지어 여기에다가 중국의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자 자연스럽게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실제 중국 같은 경우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을 앞두고 중국의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항상 과거부터 부동산과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하고 플러스 가전제품, 전자제품하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제 혜택을 많이 줬는데 사실 부동산은 지금 부양책을 넣기에는 이미 거품이 빠지고 있는 중이라서 위험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조금을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현재 굉장히 잘 만들어 성공적이긴 했지만 너무 과도한 이미 많은 판매량을 좀 기록했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래서 전자 쪽을 많이 밀어줄 거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수 부양 측의 가장 큰 수혜로 자연스럽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의 시진핑도 직접 중국의 IT 기업들을 모아다가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가 AI 투자를 주문하기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유럽에서도 신규 투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동에서도 신규 투자가 일어날 만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GTC라고 해서 기술 발표 행사인데요. 해당 행사가 다시 한번 AI 반도체라든가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 반도체와 엮여 있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 관련 종목의 호재성 분위기도 좀 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새로운 AI 반도체 칩에 대한 GPU죠. GPU 반도체 칩 버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해당 이슈가 부각을 받으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과 함께 관련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아시는 거일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가 좀 다릅니다. 좀 깊게 들어가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의 HBM3E를 공급한다는 이슈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삼성전자의 상승 명분입니다. 드디어 미뤄졌던 삼성전자의 HBM3E가 드디어 공개가 될 가능성, 공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2월 달에 정현현 부회장님께서 2월에 직접 저번 달이죠. 엔비디아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때 방문할 때 들고 갔던 게 뭐냐면 이 반도체 설계를 개선한 HBM용 1B D램 5세대 D램을 가지고 가서 샘플을 가지고 가서 우리 이거 너네가 작년부터 발열 때문에 문제라고 하지 않았냐.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한 새롭게 설계를 한 이 램 반도체 들고 왔다라고 하면서 직접 엔비디아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이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반도체 수장이 샘플을 직접 들고 고객사를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서 기사도 났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1B 공정을 중심으로 HBM의 안정적인 양산에 주력했으나 수율과 발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게 보면 과거부터 SK하고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의 이제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삼성전자는 과거부터 D램을 생산할 때 가장 저렴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내는 반도체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단가 부분에서 저렴해서 훨씬 더 경쟁 우위를 가져가는 선택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SK는 그에 비해서 더 높은 기술 EUV 장비를 먼저 도입해서 D램 반도체를 만드는 작업을 했죠. 애초에 설계 자체도 다릅니다. 똑같은 D램이지만 설계 자체라든가 방향성 자체가 또 다르고 만들 때 들어가는 장비도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AI 반도체 HBM 시장에 와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이 각자 지향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설계도 다르게 되고요. 그 설계를 그대로 가지고 이용하려고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인식한 삼성전자가 설계부터 다시 한 겁니다. EUV 장비에 맞춰서 D램을 다시 설계하고 이번에 그 D램을 가지고 가서 엔비디아한테 검사를 받은 거죠. 이거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가는 방향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특히나 요즘에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따라가는 모습들을 솔직히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사실 뭐 자존심 상해서 대놓고 뭐 기사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지만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뭐 설계부터 시작해서 아마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공정의 방향성도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많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개선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존심 버리고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2월 달 이야기였는데요. 이 2월 달에 대한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나 봐요. 후속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HBM3E가 엔비디아에 납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최근 나온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HBM3E 5세대 고대형 메모리 관련해서 후공정 오딧이 만족할 만한 점수를 획득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최근 삼성전자
DS에서 반도체 사업부죠. 반도체 사업부에서 설계를 변경한 HBM에 대한 후공정 실사에서 고득점을 획득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요거겠죠, 그죠? 설계를 SK하이닉스 따라서 한 요 설계를 가지고 HBM 만들었더니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쿼를 통과는 5월 말에서 9월 초가 유력하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면 삼성전자도 HBM3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짜 본격적인 설계 변경, 이게 거의 자존심까지 굽혀가면서 변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증명이 되고 있다. 과거의 삼성전자 같으면 어떻게든 잘해볼게요라고 했으면 사실 신뢰성이 안 가죠. 설계를까지 바꿨다고 하니까 최근에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뭐 양치기 소년 아닐까요?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HBM4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HBM4까지 노리게 되면서 저는 성장 동력도 굉장히 극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설계를 애초에 다 바꾸고 있어요, 그죠? SK하이닉스는 HBM4의 일시 공정 이전 세대인 지금 현재 1B를 공정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일시 공정 D램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SK하이닉스에 비해서 그 다음 단계를 현재 넘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당초 일시 공정 개발을 지난해 말 끝낼 계획이었으나 개발이 지연되면서 올해 6월로 계획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일시 공정은 지금 현재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올해 6월 개발 완료가 내부적인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 얘기도요. 삼성전자가 그래 다음 버전을 사용해서 5세대 지금 현재 6세대 공정을 먼저 사용해서 반도체를 좀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도 기대감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믿지 못했거든요. 근데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그 직전 버전도 어느 정도 1B D램도 이미 새롭게 설계해서 엔비디아를 방문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만큼 일시 공정도 그 다음 버전이죠. 그 다음 버전도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도체가 전부 다 엔비디아에 현재 제공이 되면서 테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다만 삼성전자의 단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 수율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삼성전자가 일단 자존심은 챙겨야 돼요. 둘 중 하나는 잘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 수율을 잡든가 수율을 잡을 수 있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좀 굵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율을 잡든가 반도체 생산할 때 성공품을 많이 만들든가 아니면은 두 번째로 못해도 성능 부분에서 그냥 압도적이든가 내가 확실히 이제 영업이익을 많이 내진 못해도 수율은 좀 떨어져도 성능 1위든가 이 둘 중 하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수율을 따라잡기 쉽지 않아요. 벌써 지금 돌고 있는 이야기가 그 SK 하이닉스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반도체 1B 반도체를 가지고 쌓아 올려서 HBM을 만들어서 기존에 하던 걸 계속해서 좀 이어가는 분위기라서 수율이 70%가 나온다고 합니다. HBM4가 벌써부터 70%가 달성해서 사실 SK 하이닉스를 따라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선택한 방식은 아마 성능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HBM4만큼은 더 압도적인 반도체를 적용함으로써 지금 현재 우위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능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관련된 주가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수율 문제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시간으로 따끈따끈하게 나온 뉴스입니다. 바로 적극적인 수율 개선을 위해서 외부 업체하고 협업을 맺는 모습입니다. 외부 협업 나선 삼성반도체. 공정 데이터는 영업 기밀이라 외부 공유를 극도로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위기가 찾아오자 팔란티어라고 하기 여기 써 있는데요.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AI 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팔란티어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 미국 CIA 있죠. 이 CIA에서 최초로 투자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초 투자를 CIA가 한 거죠. CIA가 투자를 아예 안 한 그 처음 한 건 아니고 미국의 이제 CIA라고 한다면 미국의 공권력에 이제 굉장히 탑에 있는 상위에 있는 단체죠. 이 상위에 있는 단체가 정부 기관이 사실상 팔란티어를 키워서 자신의 지금 현재 업무에 활용하고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를 강력하게 키워줬고요. 최근엔 다양한 정부 기관하고 협업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치솟은 걸로 유명하죠. 이런 기업의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해서 공정의 수율 개선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자체적인 AI 기술을 활용해서 공정 데이터를 넣고 그 안에서 개선을 시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공정 데이터를 갖다 주더라도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바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존심을 역시나 이것도 버린 거거든요. 자존심을 버린 만큼 결과가 어느 정도 단기간에 나오지 않을까. 저 사실 이제 삼성전자 직접 할 때는 몇 년이 한 못해도 1, 2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번 연도 연내에도 뭐 바로 개선이 바로 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는 진전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는 디지털 트윈, 구축 공정 효율화, 첨단 칩 개발을 활용함으로써 지금 이제 결국엔 엔비디아하고도 엔비디아 플랫폼도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분위기를 보시면 그냥 싹 다 자존심 버리고 수율도 챙기려고 하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처음에는 성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제 뒤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수율도 개선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매출도 영업이익도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혹시나 수율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수율은 100개 중에 몇 개의 성공품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죠? 90개의 완성품이 나왔어요. 분량이 10개고 완성품이 90개예요. 그러면 수율은 90%가 되겠죠? 예, 이런 거예요. 이게 수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의 영업이익도 개선이 되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도대체 매수 타이밍은 언제 가져가 봐야 되냐? 이거 굉장히 의문이죠. 이 매수 타이밍도 저 또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이 전략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4월에서 5월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때 강력한 매수가 나오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4월, 5월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 3월에서 4월에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고용지표하고 물가지표를 흔들 겁니다. 이 고용지표하고 물가지표에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4월달, 5월달이거든요. 보통 3월달 지표가 4월에 나오고 4월달 지표가 5월에 한 달 뒤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지표 발표가 되면 경제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최근 계속 미뤄지게 되면서 TJ 잔고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TJ 잔고가 감소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일단 4월 15일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때 세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게 협상이 계속 늦어지면서 5월달, 6월달까지 계속 미뤄지게 되면은 이 4월 달은 그나마 세금 들어오니까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 4월 달, 6월 달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채권 발행이 시기가 늦어집니다. 채권 발행 시기가 늦어지면 나중에 끝에 가서 협상이 되자마자 급속도로 급하게 채워놔야 되거든요. 급하게 채권 발행하고 급하게 시중에 유동성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실제 직전에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이제 급락 같은 경우 2월 초에 나왔던 급락 같은 경우에도 이 TJ 잔고를 급하게 채우는 과정 속에서 이 시장이 하락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 하락한 이력이 그대로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과 함께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요게 이뤄지는 시기가 딱 언제다? 5월 달, 6월 달이다. 그죠?
그래서 저는 겹쳐서 보면은 한 4월에서 5월 정도 조심하시면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하락하면은 이대로 끝이냐? 아닙니다. 반등 가능성이 높죠. 경제 문제가 생기면 미국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혹은 양적 긴축 종료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그널이거든요. 이미 미국의 6월 전 금리 인하 가능성이 77%라고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한 번의 악재를 통해서 한 번의 하락이 나오고 한 방의 하락이 나오고 저점에서 우리가 좋은 매수를 해주면 다시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마감과 함께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타이밍은 이런 과정은 과거 2018년도에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뭐 미중무역 전쟁으로 흔들리고 결국 2019년도엔 대세 상승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다시 한번 비슷하게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뉴스들 일정들 잘 확인하시면서 4월달, 5월달 잘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고요. 가장 좀 그래도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꼭 한 달만 뽑으라고 한다면 5월일 것 같습니다. 5월달 조심해 보시면서 이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삼성전자를 베팅하신 게 좋다라고 봐요.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좀 흔들리다가 좀 올라가다가 다시 하락을 한번 보이고 하락했을 때 매수 타이밍이 좋다라고 봐요. 이 하락했을 때 매수 타이밍이 가장 매력적인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 하락 타이밍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5만 원짜리는 한번 깨주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깰지 안 깰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 5만 원 근처 부근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5만 5천 원 라인 이하로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계속 관심 두시면서 지켜보시고 앞서 설명해 드렸던 이 시그널 금리 인하가 일어나든 혹은 양적 긴축 종료가 선언되든 이 둘 중 하나의 시그널이 나면 그때부터 매수를 좀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들어가시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제가 과거에는 계속 4만 5천 원 라인까지 밀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5만 5천 원, 5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의 개선, 진짜 자존심 버리니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듯해요. 실제 이제 삼성전자의 리포트들도 새롭게 계속 갱신되면서 목표가 자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삼성전자 힘드셨죠. 버틴 만큼 그래도 우리가 최고의 수익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손실을 내고 나올 종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좋은 전략을 통해서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극대화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보유자분들 끝까지 희망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셔서 함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삼성전자도 좋지만 삼성전자 주가 상승과 함께 움직일 상승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AI 반도체 자료집 만들어놨다고 설명드렸죠. 해당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급등 추천주 보시면 자료집 2배 급등 자료집 그리고 급등 추천주, 그리고 아침 시황, 관련주, 관련 뉴스, 관련주 싹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테마, 오늘 강력했던 테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요. 물론 100% 무료고요. 지금 현재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실 때에는 핸드폰 번호 없어도 됩니다. 가끔 가다가 유튜브 보시다 보면 핸드폰 번호로 뭐 문자 보내세요 아니면 뭐 아이디 가입하세요 했다가 스팸 전화 받은 적 많죠. 그럴 일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게 운영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정말 개인정보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안전하게 무료 아이디 만드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받을 수 있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여기에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이죠. 각자 검색창에 똑같이 이재진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설치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2배 급등 자료집, 급등 추천주에 있고요. 급등 추천주는 뭐 당연히 급등 추천주에 있고요. 아침 시황은 아침 장전 시황에 있고요. 오늘의 테마는 오늘 급등 포착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서 각자 들어가 보시면 자료가 나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일매일 추천주 드립니다. 제가 최고의 종목을 드릴 수는 없어도 확률 괜찮은 종목들 계속 내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항상 최고의 종목을 드릴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확률 약 시장에 따라 좀 다르지만 80%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익률의 좋은 종목들 매번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욕심내지 마시고 한 3% 목표를 하시면 높은 수익률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매일 자료집 공직을 세 번째 네 번째쯤 보시면 2024년 2배급 등 자료집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장전시황을 클릭하시면은 장시작 전에 시장에 대한 시장은 상승인지 하락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 종목은 무엇이고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 종목은 무엇인지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무료로 계속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했었던 테마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쭉 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인 그 이외에도 유튜브 영상들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100% 무료로 내어드리는데요. 가끔 가다가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는 정보만큼은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100% 평생 무료로 계속해 드릴 거예요.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왜 너 공짜로 준다고 하는 사람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너 100% 무료로 준다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냐? 뒷궁궁에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돈 내라는 거 아닌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료 어플리케이션 운영 목적을 명확하게 아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홍보의 목적, 저 자신을 알리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저 스스로 제 가장 큰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식시장은 결국 큰 흐름이 나오면 큰 흐름을 누가 빨리 캐치해서 따라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흐름을 누가 빨리 관찰하고 쫓아가는데 이건 성실함이 필요한 문제예요. 근데 저는 제 욕심에 비해서 성실함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가장 큰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료로 매일매일 차트 수십 개, 수백 개 쳐다봐야 드릴 수 있는 추천주 매번 이렇게 좀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번 주식시장에서 2배, 3배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미리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이거 원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장전시장, 아침에 주요시장 분위기부터 관련된 종목들, 주요 뉴스와 관련 종목들 싹 다 정리해보는 거. 그리고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한 테마, 주목해볼 만한 테마가 무엇인지 정리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매일 좀 더 성실히 하고자 여러분들께 해당 무료 정보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드린다고 했으니까 매번 1000분, 2000분, 많으면 2000분까지 무료 어플리케이션 매일 봐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봐주시니까 제가 몸 상태가 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하고 싶어져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제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고 여러분들은 무료 정보를 얻어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제 가장 큰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하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공부하시냐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가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눌러주시고요. 우리 9만 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